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 1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좀 보면서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목표 1기에서는 기출문제를 통해 논점을 찾는 연습을 진행하고 주요 논점들을 복습합니다. 새로운 거는 없어요. 이제 새로운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일기 하면 왜 했던 거 또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그게 아마 정상일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걸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냐? 그건 아닙니다.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부 처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부가 나오면 그래 이건 신청권이야. 이 정도까지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신청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그냥 판례가 이렇게 설시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외울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중요한 논점들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1순환은 여기서 이만큼 파는 거야. 여기 한 번 돌았어요. 그럼 1순환은 이만큼씩 판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볼 때 0기에서 이만큼 팠으면 1기에서는 이제 이만큼 파야죠. 그런데 똑같은 걸 또 이만큼씩 파면 시간이 똑같이 들어야 되는 거겠죠. 14회가 똑같이 들고 문제풀이도 거의 없이 그냥 똑같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특정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만큼 파 내려갈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주제는 누가 판단하는데? 네가 판단해? 아니요. 제가 뭐라고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 위주에서 거기에서 논점을 꺼내서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런 게 중요하겠지라고 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형태는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을 겁니다. 뭐냐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0기 때 나눠드린 거랑 1기 때 나눠드린 거랑 차이가 그 왼쪽 위에 머리말만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여러분. 0기 때는요, 교과서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이 내용을 좀 도식화시켜서 머리 정리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렸던 거고 제가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는 이 부분, 중요한 거, 이 부분을 반영해서 여러분께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요. 그러니까 2기 때, 3기 때도 계속 바뀌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 1기가 최종본이 될 거고 만약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나눠드려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 범위를 다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 웬만하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 손으로 서브를 안 만들면 외워지지가 않아.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단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남이 만들어 놓은 저로 그냥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안 쓰면 내가 안 외워지는 사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럼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서 한 번에 다 만들고 이제부터 외우자가 안 돼요. 또 그거는 계속 보완을 하고 보완 수정하고 하면서 그냥 시험장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 자료 아니면 다른 강사, 다른 선생님 자료도 괜찮습니다. 다른 선생님 교과서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그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근데 만약에 A라는 예를 들어서 제 프린트를 봤어요. 처음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보다가 중간에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만드시든지 어쨌든 결론을 빨리 내리셔서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자료가 되든지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든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직접 만드는 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완벽주의는 아니지만 공부하기 전에 정리부터 깔끔하게 해놓고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할까? 그냥 무조건 하는 거죠. 무조건 시작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가 순환이 반복될수록 점점
깊게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1기에서 들어간 거 이상으로는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험적으로는 이 정도 1기까지 보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수험장에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기 때는 그래서 중요 주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에서 했던 내용 반복은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강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그래서 논점을 뭘로 찾을 거냐? 문제로 찾아야겠죠. 기출문제로 찾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근 10년 정도를 한번 확인하는 거를 제 목표로 할 거예요. 대신 최근 10년 중에 단문 문제가 있어요. 단문이라는 건 행정심판의 임시처분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제는 안 나와요. 이제는 사례형으로만 나오거든요. 갑과 을은 이러면서 사례형으로 쭉 나오게, 문제가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단문으로 회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른 시험도 보면 단문 나오다가 사례형으로 모든 문제가 바뀌고 나서 다시 단문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사례형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최근 10년 동안 문제 중에 단문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사례형 문제만 최대한 살펴보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강의 특징 보겠습니다. 수업 프린트로 진행할 거고요. 교수님 조 교과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교과서 연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에서 많이 잊혀진 경우 복습 시 해당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1기까지는 그래도 좀 복습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교수님 교과서를 그래 맞아 이거 그래 이해를 하면서 좀 많이 봐 놓으시면 틀림없이 시험장에서 내가 배웠던 내가 읽었던 그 내용을 좀 현출할 수 있게 될 거고 이거는 내가 생각한 언어로 쓰는 것보다 우리 교수님들이 교과서에 써놓은 언어로 여러분이 답안지에 쓰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1기까지는 복습 때 교과서를 좀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2번 기출문제 볼 거고요. 3번 수업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와야 할 기출문제 알려드릴 거니까 답안 작성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읽어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답안 작성해 오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똑같죠. 수업 전날 금요일에 이전 주 진도를 좀 복습하고 오셨으면 머리를 그래도 행정쟁송법 머리로 조금은 부팅을 시켜놓고 오셔야 이제 수업 듣는데 조금 수월하실 테니까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전자칠판 사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때 했던 것처럼 필기 노트를 따로 나눠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유가 뭐냐면 기출문제를 생으로 날 것인 기출문제를 딱 보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다 저도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날 것인 기출문제를 딱 보고 저랑 같이 밑줄 치고 사실관계 그려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파악 논점을 추출해내는 연습을 해야 돼서 제가 그 필기노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오잖아요. 이런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보고 봐서 느끼는 것보다 이걸 읽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면에서 필기노트는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 네, 드릴 말씀은 대충 드렸습니다. 기출문제 풀이하고 1회 독이 추가되는 거다.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하지는 않고 결국 한 것 다시 복습하는 거고요. 내용 설명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연기보다는 컴팩트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 풀이에서 나오는 쟁점은 보다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전문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시는 거잖아요. 자격증 따시면. 그럼 전문가는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정의보다는 2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저도 그래도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모든 법을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는 뭘 좀 찾아보면 알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시면 그렇게 되실 겁니다.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야? 그러면 무슨 법을 봐야 되겠구나. 어디를 좀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러면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전문가는 뭐냐면 이건 제가 좀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너럴리스트가 아니고 스페셜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보시면 내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유수의 대학에 계신 법대 법전원 교수님들 보시면
어떤 분은 지방자치법의 대가,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행정법도 굉장히 다양한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는 지방자치법, 누구는 소송법, 누구는 앞에 행정작용법, 뭐 이렇게 다 그걸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다. 전문적인 내용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좀 서술을 하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고요? 거부 처분이요. 원고 적격이요. 협의의 소의 이익이요. 이런 겁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습은 선택입니다. 제가 드린 강의 계획서 보시면 1회부터 11회까지 해서 날짜와 수업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습은 선택. 그 내용에 맞게 예습 한번 하고 오셔도 좋긴 합니다. 근데 선택이니까. 복습이 필수죠. 복습을 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뭐 동일하게 9시에 시작을 하고 6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해서 15분 쉬는 걸로 해서 12시 반에 끝나는 걸로. 연기 때 12시 반에 많이 못 끝내서 죄송했습니다. 12시 반에 웬만하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짤을 너무 투척을 안 했죠. 그래서 짤을 좀 이제부터는 정말 공부뿐이야. 일기에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공부뿐이야. 마음가짐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도 안 돼. 일단 공부는 접는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바로 지워버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부터 정말 공부뿐이야. 지금부터는 원래 처음 시작하는 날은 이렇게 막 이글이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뭐 잘 이해 안 되면 다 외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단순하거든요. 진리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외워서 논점 파악하는 법 익히고 다 외워서 가서 이거 쓰는 거네? 그러면 내가 외운 거 다 써내고 나오면 그냥 붙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왜 못 붙지? 왜냐하면 논점을 일탈했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보다 자세하게 못 썼기 때문이에요. 되게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 두 개 말고는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썼고 논점도 겟더 포인트에서 제대로 썼어. 그러면은 당연히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은 거기에서 논점을 일탈하지 않고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습을 일기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제 너도 들어가. 자, 일단 행정소송 개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연기 마지막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행정쟁송의 전체 숲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하려고요. 지겹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겹다라고 하는 거는 야, 왜 저거 또 하는 거야? 라는 거고 그거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특정 처분이 나왔을 거예요. 이 처분은 보통 두 개예요. 침익적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되는 경우. 보통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침익적 처분 아니면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는 없죠. 무조건 다퉈야 됩니다. 우리는 뭘로 다투죠? 취소 소송.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한 80%는 취소 소송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취소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취소 소송 제기하면 법원은 결국에 이 소송에 대해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판결이죠. 판결을 하기까지 법원이 거치는 절차를 심리라고 하죠. 심리. 그 심리를 두 단계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이쪽을 본안 전심리, 이쪽을 본안 심리라고 하죠. 본안 전심리는 어떤 내용들을 심리하는 것이냐?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자, 네가 당한 이 처분이라는 게 과연 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니? 대상 적격. 네가 이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야? 아니면 처분은 쟤한테 나왔는데 왜 네가 취소 소송 제기하는 거야? 이럴 때 뭘 따져봐야 되죠? 너 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자격이 있니? 법률상 이익이 있니? 원고 적격 보는 거죠. 네가 소장에다가 피고라고 적은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피고 적격이 있을까? 이거 꼭 취소 소송으로 다퉈야 될까? 협의의 소의 이익.
처분이라는 거는 행정상 처분이라는 거는 뭐가 있죠? 제소기관이 존재하죠. 행정법의 안정을 위해서 제소기관 제대로 지킨 거 맞아? 행정심판 거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 거치고 제대로 거치고 온 거 맞아? 우리 법원이 과연 이거를 심리할 관할권이 있을까? 왜 행정사건인데 민사법원에다 제기했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뭐가 있는 거죠? 소송 요건들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탑3고 제소기간 정도까지도 같이 중요하게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본안심리 넘어가서 이제 본안심리는 뭘 살펴보는 거죠? 처분이 진짜 위법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원고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처분이 위법하니까 이걸 없애주세요잖아요. 그쵸? 거부도 없애고 침입적 처분은 없애고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살펴보는 실체법적 내용이라고 하죠. 즉 권리 의무에 관련이 있는 이 내용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본다? 본안심리 좀 더 넓게 봐서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이르러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전체를 통과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한 8가지 정도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참가, 소의 변경, 집행정지로 일컬어지는 취소소송의 가구제, 그 다음에 심리의 대원칙, 위법 판단의 기준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그 다음 주장 책임, 증명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주제들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판결은 딱 2개로 나눠서 판결의 종류 그리고 판결의 효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판결의 효력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기속력.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죠. 기속력.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속력은요. 진짜 계속 나와요. 제가 유력하게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꼽는 게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번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 되게 막 너무나 뭐라 그러죠?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한 2년 전 3년 전 정도부터 거부 처분일 거예요. 거부 처분이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거부 처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거부 처분 엄청 중요하겠죠. 곧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갈 주제가 절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나마 좀 수험은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중요도를 조금 떨어뜨리고, 그죠? 그 전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나온 지 좀 된 애들. 그런데 A급 주제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뽑고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깊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모두 다 그 공부 방법을 선택하니 나는 허를 찌르겠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신 것만으로도 틀림없이 지금 충분히 허를 찌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더 이상 허를 찌르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자. 네. 이제는. 근데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적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약간 답안지가 차별화되는 내용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게 쓸 거거든요. 그 같은 선생님과 같은 교재를 보고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작성하면 결국엔 다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점하시는 분도 그냥 똑같네 하다가 뭔가 좀 색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답안지를 보면 좀 신선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고 그 신선하네라는 느낌이 왜 이렇지? 라는 느낌으로 안 가게 신선하네 그리고 있을 거 다 있네 괜찮은데? 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우리는요 이게 전부야? 이게 거의 전부였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한 80%가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취소소송이었고 이제 조금 더 넓혀봅시다 범위를. 소송은요 취소소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취소소송은 결국에는 태양계의 은하처럼 태양계의 지구처럼 뭔 소리야 태양계의 은하가 뭔 얘기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가 취소소송인 거고 얘네들을 항고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고소송과 같은 레벨에는 당사자 소송과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다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행정소송법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행정쟁송법입니다. 행정쟁송법이라는 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행정심판은 되게 쉬워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그리고 뭐니 해도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취소소송. 거의 무조건 얘가 나오는 거고 행정심판, 이거 되게 특이한 애니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나올 만한 그 특유한 주제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소송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심판에 관련된 내용은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오늘 행정심판 다 끝낼 거예요. 연기 마지막 시간에 행정심판 했죠. 마지막에서 한 2시간 정도, 이틀 정도를 할애해서 행정심판을 했던 것 같은데 행정심판을 오늘 다시 한번 볼 거고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서 소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왜 얘기한 거야? 오늘 행정심판 한다면서 이건 왜 얘기한 거야? 행정심판도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이 취소소송을 취소심판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의무이행심판으로 바꿔도 됩니까? 네, 그러셔도 돼요. 대신 의무이행심판으로 바꾸려면 아마도 거부처분이 나왔겠죠. 그쵸? 의무이행심판. 그러면 본안전심리 비슷해? 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 말만 좀 달라지는 거죠. 대상적격 그대로.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이익, 그 다음 제소기간 아니고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전치는 당연히 없어질 거고. 그쵸?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본안심리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행정심판 이제 오늘 보는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볼게요. 제가 오늘 프린트를 2개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거기에서 행정심판 파트를 한번 꺼내보시죠. 파트 2 행정심판, 파트 1이 행정소송일 겁니다. 행정심판에 의의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자, 부당한 처분 들어간다는 거.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개념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개별 법률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심의 판정, 재심 요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개념이에요? 강학상 개념이에요. 강학상. 행정심판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별법에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수님들이 행정심판이야 이런 것들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강학상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뭐랑 비슷하죠? 결국에는 허가 같은 것도 우리 교수님들이 행정작용법 파트 앞에 보면 허가라고 하나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목차를 만들어서 자 이런 것들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 허가예요. 하지만 실정법상은 승인이라는 내용도 쓰고 있고 허가라는 내용도 쓰고 있고 인가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특허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강학상, 강의학문상으로 정의해 놓은 허가의 개념에 들어맞는 거니까 허가로 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도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심판의 가장 특유한 특징은 뭔데? 행정심판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특징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행정심판은 결국에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사법적 절차라는 건 사법 절차에 준해야 된다. 사법 절차가 뭐죠? 재판작용인 거죠. 재판작용에 준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변론을 잡아야 돼서 변론을 열고 원고, 피고 이렇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분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과연 사법 절차, 재판에 준해서 갖추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민원 신청하러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갔어요. 근데 그냥 안 해드려, 저 못 해드리겠는데요? 라고 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아니면 행정소송 다툴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뭐 또 한 번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처분청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 받았습니다. 세무서로부터 100만큼 과세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툴 수 있다는 거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만약에 거기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지금 100 과세 처분했는데 제가 보니까 100이 아니고요. 잘못됐어요. 저는 한 50 정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100을 주셨죠? 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별 법률, 예를 들어서 국세기본법 이런 데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있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의 신청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성격인 애들은 과연 이거를 행정심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의 신청에 불과한 건지, 단순한 이의 신청에 불과한 건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이죠.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이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다 강학상 개념이에요. 실정법에서 용어가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다, 실정법에서 용어가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가 아니고 강학상, 우리 교수님들이 나눠놓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1번 이의신청의 의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하여 통상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말한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는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냥 이의 신청인 겁니다. 그러면 그 처분청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네. 없던 걸로 해줄게. 그죠? 원하는 걸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100 과세 처분했는데 야, 너는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30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70은 맞는 것 같다? 바꿀게, 70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 얘기야. 내가 내 도장 찍고 내보냈는데 제대로 한 거 맞지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결정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처분성을 갖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따져볼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본 거냐면 강학상 이의신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줄 수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본 겁니다. 뒤에서 다 나와요. 뒤에서 다 나옵니다. 안 썼어요. 2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과의 구별.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실정법상 용어예요. 실정법 용어. 이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강학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고 틀림없이 개별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학상 개념으로 보니까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되죠?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 이의신청 절차를 개별법에서 규정해 놓은 걸 잘 보니까 뭐에 준해? 준사법적 작용인 거예요. 재판 절차에 준해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실정법상 용어가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심판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이것도 똑같죠? 강학상 개념으로서는 행정심판이 아니고 그냥 실정법 용어도 이의신청이고 실제로 강학상 개념도 이의신청인 애를 보는 거죠. 보는 거겠죠. 구별 실익. 왜 구별하는 건데 도대체? 왜 구별하는지 알아야죠. 1번.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이의신청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는 건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심판법을 적용해야 되고요. 당의 불복 절차를 거친 후에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서 원하는 결과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거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싹 다 거쳐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의신청을 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행정심판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안 받아줄 건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나 이의신청밖에 안 거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행정심판법 51조를 불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행정심판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결을 했으면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너무 당연한 게 입법화되어 있는 거죠. 아니 한번 다투고 결론 나왔으면 다시 다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소송은 할 수 있잖아요.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1조에 의해서 나는 이의신청 거쳤어. 근데 그 이의신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의신청, 말은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것과 똑같네. 그러면 행정심판은 못 거쳐야지. 이거예요, 이거. 그쵸? 그래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이의신청은 51조에 의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뒤쪽 행정심판이 아닌 그냥 단순 이의신청이라고 해볼게요. 개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행정기본법이 적용됩니다. 이게 뭔 얘기죠? 일단 개별법에서 우리 이의신청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줄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으로 가 아니면 소송으로 가 이런 식으로 보통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A 처장이 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절차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행정기본법이 생겼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행정기본법 36조 5항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왔으니까. (36조) 보겠습니다. 자,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이의신청은요. 강학상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지 않는 이의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확하게 이 이의신청은 그냥 그거예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거예요. 처분청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처분청이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분청이 이의신청 서류 한번 보고 내가 한 거 제대로 한 거 맞는 거 같은데 반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오케이. 그러면 언제 날 잡아서 다 나오세요. 그리고 이쪽에 이의신청을 한 신청인, 이쪽에 피신청인 앉으시고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 절차의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면 이거는 말이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뭘로 봐야 된다? 행정심판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보통 이의신청은 그거잖아요. 우리 뭔가 나쁜 걸 받았어. 이의신청 하나 넣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날라오겠죠. 뭐라고 날라올 것 같으세요? 원처분 그냥 유지할 건데요. 이렇게 날라오겠죠. 그렇죠? 그런 거 내가 어디 사법 절차를 거친 것 같지 않게 그냥 서류 하나 내놓고 나중에 통지 하나 오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면 그냥 단순한 이의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 36조는 뭘 얘기하는 거다? 강학상 이의신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그래서 처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2항 행정청은 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주 딱 주네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다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국엔 10일 더 주겠다는 거죠. 결국엔 14일 플러스 10일 더 주겠다. 그다음에 3항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소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의신청이 무슨 이의신청이다? 진짜 말도 이의신청, 실질도 이의신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행정심판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말은 이의신청이지만 얘가 성격상 행정심판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이 행정심판이라면 행정심판 거칠 수 없잖아요. 따로 또. 그쵸? 그런데 이거 36조 3항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다? 이 36조 전체 내용의 이의신청은 정말 찐 이의신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은. 그다음에 사항 보시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심 또는 행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따라라라고 하면 그거 먼저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없다라면 이거 따라서 진행해라라는 거고요. 개별법에서 어떻게 정해놨겠어요? 이렇게 정해놨을 수도 있겠죠.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하세요 라고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르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5항 다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는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 6항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6조 내용이었어요. 여기 36조 5항이라는 거.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경우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는 행정기본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경우 당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개별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원하는 결과 못 받으면. 하지만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이의신청은 결과 나오면 다시 행정심판 거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렇죠? 말은 이의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심판의 결론이 바로 재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결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재결의 성격을 갖는다는 건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긴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필요할 뿐이지. 뭐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쵸? 보통 왜 이런 내용을 쓰냐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결이라는 실정법 용어를 쓰면서 결론을 내주지는 않아요. 보통은 통지, 통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 성격은 뭐죠? 재결이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해 원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대체하게 된다. 과세처분, 100 과세처분, 원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이의신청하니까 70 과세처분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면 100 과세처분은 이제 없어진 거고 70 과세처분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예요. 3번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에 한정되나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대상은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모든 결정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에 한정돼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대상은 모든 결정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딱히 처분에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4번 행정심판에서는 기사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기사동이 없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성과 합법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첫 추변에서도 이런 내용입니다. 무조건 기사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 의 경우에는 기사동이 있을 때만, 왜냐면 준사법적 절차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심판 단계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할 수가 없죠? 첫
처분청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거에 한해서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면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라면 이게 조금 까다로운 건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 있거든요.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어요. 주택사업계획 승인 강학상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부에 대해서 이의신청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의신청 거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 허가 승인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응 아니야 라고 그냥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거를 원래 A 사유라고 달았다가 B 사유, C 사유, D 사유 막 달아도 상관없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죠? 왜냐면 결국에는 아직 어디로 돌입하지 않은 거예요. 쟁송절 절차로 본격적으로 돌입한 게 아니에요. 이의신청은 그냥 이의신청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처분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쟁송 절차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처분청도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에요.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은 재결에 해당하고요. 재결서 정본 송달이를 기산점으로 해서 취소소송 제기해야 되는 게 맞죠. 행소법 20조 1항 단서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은 재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양쪽으로 가볼게요. 이의 신청합니다. 이쪽도 이의 신청했어요. 근데 이쪽은 실질이 행정심판이었어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결론이 뭘로 나올까요? 기각 결정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재결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실정법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정법에서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기각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행정심판이고 얘는 재결이죠. 근데 얘는 행정심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이의신청인 거죠. 진짜로 이의신청. 그리고 이 기각결정은 그냥 통지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취소소송 제기하죠. 이쪽은. 행정심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언제부터? 기산점이 언제예요?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그런데 뭘 거쳤습니까? 행정심판 거쳤죠. 그러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행소법 20조 1항 단서. 이거를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소기간 특례 규정.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한다라는 거. 여기 소송법까지도 저 밑줄 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취소 선택해서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은 자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90일 책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도 여기서부터 90일 시작이 됩니다. 똑같아요. 결국에. 대신 행정기본법 36조 4항 여기는 행소법 20조 1항 단서 안에 90일 안에 뭐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취소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얘는 행정심판도 가능한 거죠. 여기는 3번까지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의 신청했어요. 기각결정 받았습니다. 90일 안에 뭐 하면 되죠? 일단 취소심판 청구해요. 취소심판 청구하면 기각재결 또 나오면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안에 다시 취소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취소소송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아닌 이상.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림을 그리니까 조금 보이세요? 얘가 어떤 내용? 이 5번 내용입니다. 5번 내용이 이거예요. 양가로 2번 구별기준.
1번 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체에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으로 보는 심판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견해가 있으나 2번 헌법 제107조 3항은 행정심판 절차는 사법심판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중 준사법 절차가 보장되는 것만을 행정심판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이 아닌 것으로 보는 불복 절차 기준설이 타당하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기 너무나 강력한 근거가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근거법. 개별 법이 있잖아요. 헌법 107조 3항. 여기에서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사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나누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의 성질과 효력.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이의신청은요.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고요.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일단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키고요. 개별법을. 그 다음 개별법이 없거나 아니면 개별법에서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걸 행정심판법을 적용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법 4조 2항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대요. 행정심판법 4조 2항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잘 안 볼 건데 오늘 많이 봐야겠죠. 4조 2항.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일단 그 법률을 먼저 적용할 거고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이 행정심판법을 일반법으로서 가져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 우선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 법률이 특별법이 되고요.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에 관련해서는 일반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 적용인 거예요. 4조 2항.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1번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처분청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직권 취소가 되는 거고요. 100 과세 처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내가 잘못했네. 알았어. 없애줄게. 2번 변경하는 결정 통지는 종전의 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변경할 때. 100 과세 처분 한 거 잘못했네. 70까지만 했어야 됐네. 70 과세 처분으로 바꾸면 새로운 처분이 나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기각하는 결정 통지는 종전의 처분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 독립한 처분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얘도 행정기본법 36조 5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합시다. 행정기본법 36조 5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내용, 요 2번 내용.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과의 구별. 2020년도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군수 을에게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한번 일단 좀 여기다 그려볼게요. 갑이 허가 신청. 을은 산림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너무 사실관계가 단순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요. 거부 처분. 갑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을에게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 하니까 을은
갑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을의 기각 결정을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건 거 아시겠어요? 이게 행정심판 단계인 거야?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게 좀 들어오시나요? 이 기각 결정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이 신청과 기각 재결이 헷갈리시나요? 자,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의 신청을 하였다. 요 이의 신청은 실질적인 의미의 이의 신청입니다. 그리고 실정법상 용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이의 신청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의 신청인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요것만 하나 씁시다. 요거.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개념인지만 볼게요. 이 이의 신청은요, 실질적으로도 이의 신청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라면 이거를 거치고 나서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만약에 행정심판이라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 없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거법은 무조건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거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 보시면, 사망 보시면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의신청을 거치든 안 거치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전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갑이 한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에 해당하는 이의 신청입니까? 아니면 정말 찐으로도 이의 신청인 겁니까? 그냥 이의 신청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행정심판 단계가 아닌 거죠. 그냥 정말 단순한 이의 신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각재결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기각재결로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또 결론은. 이제 뭘 써야 되나요? 이 문제를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를 읽어보면 요 내용을 읽어보면 을의 기각 결정을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로 볼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끄집어내셔야 된다? 아, 이 말은 개별법에서 용어는 이의신청이라는 걸 쓰고 있어.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서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 애들도 있었어. 만약에 그런 걸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거치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얘가 이 이의신청이라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에 의해서 구별을 하죠? 준사법 절차를 준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잖아요. 준사법 절차를 준용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근거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틀림없이 35조 3항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에서 이거 거치는 것과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이거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지. 근거가 뭐예요? 행정심판법 51조죠. 행정심판법 51조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심판 거쳤으면 다시 행정심판 거치지 마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거법은 행심 51조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5점이죠) 뭐 써야 되겠어요? 이거 다 갖다 바르셔야 돼요. 결국엔.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과 구별하는 실익이 뭐가 있는데 왜 구별하는 거야? 왜 구별하냐면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라면 만약에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서 다시 불복하려고 했을 때 행정심판으로는 못 가. 왜냐하면 행정심판법 51조가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용어상으로도 이의신청이고 찐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정말 이의신청이라면 이거 결과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행정심판으로도 갈 수 있어. 이거에 구별 실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쭉 다 써주시고 구별 기준 써주시고 구별 기준은 뭐에 따라서 구별하죠? 아, 처분청한테 제기하는 것 아니면 상급 행정청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게 행정심판이고 처분청에 제기하는 게 그냥 이건 이의신청으로 볼 거야 라고 심판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보다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이 이의신청이 찐으로 이의신청인지 아니면 찐으로 행정심판인지를 따질 때 찐으로 행정심판이라면 준사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어야 돼.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할 거야. 라고 여기까지 그대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사안을 포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안 포섭했을 때 불복 절차 기준설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불복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불복 절차가 과연 준사법 절차가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만 가지고 이 문제에서만은 그죠? 그러니까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준사법 절차가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에서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봤을 때 행정심판법 51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따르면 이 사안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답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이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 나오고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막 나와. 그러다가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있는지 이의신청을 행정심판 단계로 볼 수 있는지를 결국엔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지금은 얘가 2020년도 문제였잖아요. 그때는 행정기본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기본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23년도 2월부터인가? 어쨌든 이제는 발효가 돼서 실효성 있게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나오고 나서 2년인가 유예기간을 두고 24년 작년이죠. 이제 작년 초반부터 실정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써주셔야 됩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의신청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써주실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너무 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1. 문제점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법상 행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 문제점은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뭐 되게 많으니까 이 타이틀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내용을 쓰셔야죠.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구별 실익 구별 기준 써주시고 3. 여기서는 바로 사안의 해결. 약간 다르죠? 학설이나 판례는요?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게. 학설 내용 아까 전에 이 구별 기준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학설 판례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걔를 저는 그냥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로 처리해서 바로 바로 넣어버린 거고 이 구별 실익은 쓰기 좀 많았는데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거법들이 좀 있어요. 가져다 쓰셔야 되는 법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행정심판 51조 행정기본법 36조 이런 애들 가지고서는 최대한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소 20조 1항 단서
이런 근거법들에 따라서 구별 실익을 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사안 해결을 여기는 좀 특이해요. 원래 구별 기준에서 우리는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 절차를 과연 준사법 절차를 준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준사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근거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는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뭘 거치더라도 이의신청을 거치더라도 근거법에서 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거치는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행심 51조를 근거로 해서 아하 얘는 단순한 이의신청이구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있는지 마지막 결론은 물어본 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없다로 결론 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시간에 2020년도 2번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다음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